윤 대통령의 어떤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좀 우려하는 모습이에요. 공수처에서 세 번째 출석 요구를 했는데 그게 어제였는데 결국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뭐 체포영장까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 일반 시민이면은 당연히 그 절차를 밟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는 현직 대통령의 지위를 갖고 있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리 범죄 혐의가 있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체포영장 발부하고 또 구속시키고 뭐 이러면은 나라의 국격이나 이미지나 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자존감은 어떻겠습니까? 예. 저는 그걸 생각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두 번이면 모르겠으나 더 이상 이를 자꾸 회피하거나 시간을 질질 끌려는 거 한다고 하면은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나라 대한민국의 채통이나 또 국민들의 자존심을 더 이상 상처 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원칙대로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당당하게 수사나 또 탄핵 재판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뭐 2주 만에 탄핵까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까지 진행이 되면서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내려온 상태예요. 줄줄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는 탄핵 사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 정치인들 또 우리 국가의 지도자라는 분들이 국민은 전혀 안중에 없고 예. 국민들께 지금 매우 걱정하고 있고 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각각의 자신들의 독선과 아집 또 욕심 뭐 핑곗거리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 그냥 어긋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국민들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퇴출도 시키고 퇴장도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수단이 국민들한테 없으니까 더욱더 걱정이 많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표결한 의결 정족수를 가지고 좀 문제를 삼는 것 같아요. 이제 총리로 봤을 때 이제 151석 그 기준으로 놓고 표결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낸 그런 상태인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에 대해서 탄핵 표결을 할 거였으면 3분의 2가 맞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명백히 당시 우원식 의장이 그럴 권한도 없고 또 그 정족수에 대한 판단을 매우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네. 사실은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하고자 하는 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그 지위를 파면시키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사유도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 안 했다든가 또는 그 헌법재판관 법률안 거부권을 뭐 행사하겠다든가 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한다든가 뭐 이런 사유를 가지고 파면을 시키겠다라고 한다면 법률안 거부권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총리로서의 권한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또는 그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권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직위를 파면하는 그 탄핵 소추 의결 요건도 대통령에 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당연히 그 3분의 2인 200명 이상을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우원식 의장이 그 일반 총리의 그 탄핵 소추 가결 조건과 똑같게 151석만 이상만 얻으면 된다 이렇게 내렸거든요. 그럼 분명히 법리적으로도 잘못한 위헌 부당한 것이고 또 우원식 의원은 국회 본회의의 회의의 주재자일 뿐이지 유권 해석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권한도 없이 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런 법률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국회의장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여야 간에 특히 상대당인 여당 쪽 국민의힘 쪽에 그 의원들이 승복감이 들게끔 충분한
그 숙성시키는 논의 과정이 있고 또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해야 되는데 없이 그냥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걸 탄핵소추를 가결시킨 거는 그거는 위헌하기도 하고 위헌위법하기도 하고 부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한동훈 국무총리가 본인이 이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좀 해법을 찾아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원식 의장은 이거에 대해서도 즉각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소속됐었던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국회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 의장 얘기를 계속 해주고 계신데 최근에 좀 이런 행보 보이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 의장.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한 건도 첫 번째 한 3시간 반을 질질 끌었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 투표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를 안 했으면 빨리 종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3시간 반을 끌면서 어떻게든 종족수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안간힘이나 또 이번에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시키는 거를 일방적인 그런 독단적인 그 규정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151석 이상만 얻으면 가결시킨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우원식 의장이 뭐 형식적으로야 민주당을 탈당하고 지금 무당적 지위에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민주당 편을 드는 것이고 반대편인 국민의힘 쪽에 대해서는 승복감이 들지 못하게끔 굉장히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저는 우원식 의장하고 17대 국회에서 같이 시작했기도 했고 나이도 같은 또래나 친구처럼 지내기도 합니다만 진짜 매우 딱하기도 하고 의장 정도 돼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여전히 민주당 뭐 이재명 대표 눈치 보기에 급급한가? 개딸 눈치에 보기에 급급한가? 아니면 본인이 뭐 욕심을 내야 될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생겼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욕심을 내야 될 뭔가가 생겼나? 이건 혹시 대선 후보에 같이 좀 거론되면서 여론조사에도 등장을 하니까 대권을 향한 어떤 꿈? 이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글쎄 뭐 내 그 속마음을 들어가보지 않았고 얘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것도 민심을 원칙대로 하고 대의 명분에 맞고 정정당당하게 해야 그것도 따라가는 거지 본인이 욕심낸다고 해서 어디 한쪽 편을 들면서 그쪽에 기웃거리고 하면은 그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속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